잘못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변경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경우 프로젝트 후반에 수많은 변경이 집중되는데 이는 프로젝트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우선 변경으로 납기가 지연되고 추가 공수가 발생되고 전체 비용 또한 증가되고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전체 품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수행하는 절차도 우리는 프로젝트의 관리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직관으로 변경을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백서에 의하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42.2%가 그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불명확한 요구사항이 17.1%, 그 다음에 잦은 요구사항 변경이 16.4%, 그리고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서 개발 완료 후 변경 요구를 하는 것이 8.7%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는 프로젝트에서 그 변경으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변경이 대부분 프로젝트 후반에 수행되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 발생 시점과 변경을 수정하는 그런 시점 간의 차이에 따라 여기 그림과 같이 변경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크게는 처음에 5배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0배에 이르는 엄청난 변경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 후반에 아마도 프로젝트 후반이라고 하면 아마 자체 예산의 거의 한 90% 정도 아마 소요된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사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변경을 이행하게 되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프로젝트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변경을 수행하는 시점이 프로젝트 거의 종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예산도 없고 또 납기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죠. 아울러 우리의 경우 변경을 절차 없이 그냥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변경을 수행을 할 때는 먼저 변경 요청을 하고 그 영향력을 프로젝트 전체에 조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경에 대한 이행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 프로젝트에서 변경률은 5 내지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구에 의하면 변경률은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진척 관리의 의미와 통합 변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보면 변경은 필수 요건이 되죠. 과연 수행 중 변경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척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수행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진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행 중인 활동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진척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걸려있는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 활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통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프로젝트 그 수행 중에
실행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여기 계획도 있고 지금 현재 실적도 있게 됩니다. 이제 요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게 의미가 있느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추이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이 분석되는 그런 걸 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의 단계로 넘겨야 되겠죠. 평가의 단계에서는 EV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에 대한 평가는 물론 프로젝트가 완료 후에 과연 기간이 얼마나 늦어질지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통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통제 단계에서는 앞에서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변경을 이행할지 아니면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예방 조치라든가 시정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얘기한 변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변경을 이행할 경우에는 변경 통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변경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 관리가 요구하는 정확한 진척 관리와 변경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슬라이드에는 요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회색은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서브 프로세스고요. 먼저 이제 계획이 수립된 대로 프로젝트는 실행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단위 기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우려가 되면 이제 통제적으로 넘기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통제적으로 넘겨지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단위 기간보다는 주로 뭐 한 달 또는 2, 3주 그 이상의 기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추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변경 절차로 넘기게 되고요. 통제가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경 통제에서 이제 요게 추이를 보고 아까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 변경 프로세스로 들어와서 변경 요청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영향력 분석은 그 변경 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통제위원들이 영향력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EVM 방법을 통해서 납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뭐 투입 자원의 효용성이라든가 품질이든가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 이 변경을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 같은 의사 결정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하고 변경을 이행을 하고 변경 이행이 끝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정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제일 잘 못하고 있는 진척 관리 그리고 변경에 대한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드리면 변경을 하려면 먼저 변경 요청을 등록을 해라. 우리는 그냥 변경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좀 일찍 해라. 계획 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비용이 싸죠. 그 영향력이 제일 적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변경은 프로젝트 종료와 가까운 시점에 하는 것은 정말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